안녕하세요, 보물창고 리뷰 채널입니다. 리뷰 채널에 올리는 이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촬영한 기분인데요. 그동안 물건이 저는 뭐 이베이 쇼핑을 쉬지 않고 계속 했었는데 마땅하게 소개할 제품을 제가 구입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낚시를 다니면서 바늘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이베이에서 바늘을 좀 많이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제 종류별로 좀 한번 사봤는데 이 바늘에 대한 상세한 페이지는 제가 나중에 캡처해가지고 영상에 편집해서 다시 올려드리겠고요. 저는 각각의 바늘이 얼마에 샀는지 몇 개가 들어있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편집할 때 그 제 구매 페이지를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때 이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격이나 개수, 뭐 성능 이런 거보다도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이즈별로 들어있던 5개의 바늘입니다. 네. 5개 사이즈를 한꺼번에 이렇게 구매한 이유는 이 정확하게 거기서 이제 크기를 보여주긴 하지만 바늘의 두께 같은 거 뭐 실제로 받아보면 그 사진에 있는 느낌하고는 또 틀릴 수 있으니까 네, 사이즈를 좀 다양하게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 미끼 크기에 따라서 좀 바늘의 크기가 좀 다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사이즈별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사이즈네요. 305. 네, 이게 305네요. 네, 왼쪽 게 2호, 1호, 105, 205, 305. 뒤에 0이 붙는 게 사이즈가 더 크네요. 네, 저는 바늘 규격이나 뭐 이런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베이 그 상품 페이지에 나오는 이 크기를 실제로 제가 가지고 올려놓은 그 데이터를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가장 작은 바늘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작네요, 지금. 그죠? 왼쪽 거는 정말 가벼운 웜에 작은 웜. 네, 싱커를 꼭 달아야 캐스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바늘입니다.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노싱커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바늘인데 지금 도장이 빨간색으로 돼 있긴 한데 제가 직접 이렇게 만져보면 좀 거칠어요. 네, 벌크 바늘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 바늘을 부러뜨리는 녀석을 잡는다면 그것도 행운이죠. 네, 이렇게 첫 번째 바늘이고요. 이렇게 5개 세트 가격 구매 페이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늘은 제가 105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105가 가운데 있는 바늘이죠. 이 한 사이즈만 좀 대량 구매했습니다. 제가 사이즈를 그 실측해서 올려놓은 걸 보고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가 여기 1용으로 한번 두 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길이가 조금 다르네요. 조금 달라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1용호. 벌크 여러 개로 산 게 조금 더 기네요. 지금 보면. 이렇듯 실측을 올려놓고 같은 호수의 바늘이지만 이렇게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측을 보시고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늘은 되게 많이 들어있죠.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도장면에 이렇게 바늘이 거칠진 않아요. 이 빨간색 바늘보다는 좀 퀄리티가 좋아 보이네요.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빨간색 바늘하고 이거하고 저는 그냥 비교해 보려고 다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기대가 컸던 싱커가 바늘에 직접 부착된 바늘입니다. 이렇게 이런 봉지가 제 기억으로 지금 4개인가 왔는데 역시 가격을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늘은 사이즈가 좀 큽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이즈가 안 나왔어요. 제가 구매할 때 사이즈를 보고 샀겠죠? 이렇게 큽니다. 되게 크죠? 가장 큰 바늘 이게 지금 305 바늘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305 바늘보다도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 4호쯤 되려나요? 이쪽에 싱크가 있어가지고 물에 딱 입수하게 되면 이렇게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가짜 미끼가 하늘을 향해서 꼬리가 솟아 있겠죠. 마치 물고기가 땅을 쪼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잘 먹힐 것 같죠? 한번 사용해 봤는데 실제로 잡았습니다. 이 바늘을 이용해서.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은 이 웜을 끼우게 되면 가짜 미끼를 끼우게 되면 제가 한번 가짜 미끼를 갖고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가짜 미끼를 가져왔습니다. 윗부분이 좀 해져가지고 좀 자른. 네, 웜 이름은 정확하게 줌사의 스피드 웜이라는 건데요. 네, 꼬리도 잘리고. 네, 하여튼 좀 상했습니다. 이렇게 웜을 끼우게 되면, 네, 웜 위에 또 웜을 끼우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에다 끼우고 중간쯤에 나와서 돌려서 들어가죠.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는데 이 납이 있어가지고 좀 무겁습니다. 아니 두꺼웠습니다. 위가. 그러니 살짝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가 넓어져요. 그죠? 그러면서 웜이 좀 찢어집니다. 네, 이쪽에 찢어졌죠? 매달려 있긴 해요. 완전히 막 찢어지진 않는데 찢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길이에 맞춰서 꺾어서 이렇게 넣어주죠. 네, 그럼 이렇게 바늘과 이렇게 일자가 자연스럽게 되고 이 바늘 끝을 웜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장애물을 돌파하는 네, 노싱커 아니 싱커 달려 있으니까 네, 채비가 되겠죠. 이게 이제 풀 같은데 걸려서 바늘이 나와서 딱 걸리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렇게 넣어주면 바늘을 끝을 이렇게 숨겨주면 나뭇가지 같은 거 살살 이렇게 타넘어서 옵니다. 네, 바닥도 긁어도 긁히지 않고 이렇게 오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바늘 끼우는 방법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쪽에 납추가 있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좀 찢어진다는 거. 네, 이렇게 하면 금방 찢어지죠.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싱커를 별도로 달거나 채비를 할 때 싱커를 넣고 또 바늘을 끼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어요. 굉장히 편하죠. 네, 귀차니즘의 결정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것만 사용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편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다 이렇게 물속에 가라앉으면 물고기를 유혹하는 자세가 딱 나오고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오늘은 바늘 3개를 이베이에서 구매한 걸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영상이 너무 짧아지고 네, 바늘 구매한 거 뭐 별다른 게 배울 것도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바늘에 매듭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낚싯줄로 하면 너무 가늘어서 그리고 또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백패킹을 할 때 쓰는 이 텐트끈 네, 좀 얇아요. 이걸로 바늘 매듭하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바늘기를 대신해서 이렇게 구멍이 있는 이런 플라스틱 이 고프로를 손잡이를 조이는 이 도구인데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고프로 사면 거기 들어있는데 이 귀를 바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채비를 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늘을 이렇게 잡겠죠? 네, 낍니다. 이렇게 바늘을. 네, 그리고 이쪽 반대편으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쪽에다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원을 만들어 줍니다. 너무 짧은가요? 좀 길게 해야 되겠네. 카메라를 좀 더 뒤로 빼고 네,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감아주죠. 바늘은 밑에 있고 네, 위에 이렇게 고리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한 바퀴 감아줍니다. 네, 2바퀴 감아주고요. 3바퀴 감아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구멍 만들었던 이쪽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당겨주죠. 지금 이 백패킹 끈은 미끄러지지 않아서 잘 당겨지지 않는데 낚싯줄은 굉장히 잘 당겨집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당기면 가까이 가면서 매듭이 생기는데 이 매듭의 원리가 뭐냐면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이 짧은 끈이 점점 더 조여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당겨지죠.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이쪽 부분이 이걸 눌러주면서 압박해서 이게 풀려나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늘 매듭이 되는 겁니다. 너무 길게 되면 잘라주면 되고요. 간단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게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네, 그 기술이죠. 네, 그냥 대충 묶어서는 바늘이 실이 강도를 유지하지 못해서 터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바늘 실을 낀 다음에 한 바퀴 감아주고 잡고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네, 2바퀴는 안 되고요. 낚싯줄은 3바퀴에서 4바퀴 정도. 네, 그리고 이렇게 꽂아주고요. 그리고 2개를 줄을 짧은 줄과 긴 줄 2개를 잡고 당겨줍니다. 네, 그러면 매듭이 짧은 끈을 압박하면서 조여오면서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됩니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제가 바늘을 다는 매듭이고요.
네, 뭐 물론 추를 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바늘을 달고 그 밑에 추를 다는 채비를 제가 가끔 합니다. 이 다운샷 리그라고 하는데 그 채비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번엔 두 개. 하나는 추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바늘이라고 생각합시다. 먼저 이게 바늘입니다. 바늘을 먼저 매듭을 해야 되는데 바늘 밑에 추가 달리는 거죠. 그럼 바늘 먼저 매듭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낚싯줄을 이게 두 줄로 만들어 줍니다. 네, 이렇게 두 줄로. 네, 이렇게 끝에는 이게 연결되어 있겠죠. 이 부분을 낚싯줄에 넣어 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이렇게 팔자 매듭을 합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매듭이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 이게 고리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바늘을 이 안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네, 그리고 당겨 줍니다. 그러면 바늘이 매듭이 되면서 두 줄이 나오겠죠. 이렇게 한 줄이 남죠. 바늘은 달려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를 달아줍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처럼 네, 손가락 감고 세 바퀴에서 네 바퀴 정도 감아주고요. 이쪽으로 빼서 추를 달아주죠. 네, 이렇게. 지금은 끈이라 미끄러지지 않아서 잘 되지 않지만 낚싯줄은 굉장히 잘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밑에는 추가 되고 중간은 바늘이 돼서 이게 다운샷 채비가 되는 거죠. 한번 해보시면요, 되게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늘을 매는 매듭을 알고 있고 두 줄로 엮어서 먼저 이게 바늘을 끼운 다음에 밑에 한 줄을 남겨두는 이 채비. 네, 이렇게 되면 다운샷 채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알면 기본적으로 낚시하는데 모든 채비에 다 쓰일 수 있겠죠. 추를 위에 넣는 프리 리그 프리 네, 그 채비는 그냥 위에다가 껴서 그 밑에 바늘 끼면 되고 네, 스플릿샷 뭐 이런 거 다 위에다 추 끼고 그냥 끼면 되는 거니까요. 어렵지 않죠. 지금 이 채비 이 매듭법 두 개만 알면 낚시하는 데는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매듭법은 약간 응용한 매듭법인데요. 낚싯줄은 기본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지만 이 스풀이 용량이 대용량인 경우가 있어요. 낚싯줄이 굉장히 많이 감기는 스풀 있잖아요. 그런 릴을 사용할 때 밑실을 감아놓고 윗실만 교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낚싯줄 두 개를 묶어야 되는데 그냥 팔자 배급하고 이렇게 막 묶으면 매듭이 약해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두 개의 낚싯줄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응용된 매듭법인데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X자로 서로 이렇게 교체해 줍니다. 교체가 됐죠? 그리고 한쪽씩 매듭을 해줍니다. 이쪽으로 바깥으로 실을 돌려서 안쪽 구멍에다 꽂아줍니다. 당겨주고요. 네, 이쪽도 바깥쪽으로 돌려서 네, 안쪽 구멍에다가 라인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줄을 잡고 네, 서로 당겨주면 네, 이렇게 매듭이 됩니다. 낚싯줄로 하면 굉장히 동그랗게 이쁘게 매듭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짧게 끊어주면 되죠. 너무 짧으면 또 풀릴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길로.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매듭이 되면서 낚싯줄의 양쪽의 낚싯줄의 최대 그 장력을 놓치지 않고 매듭을 점점 당기면 또 강해져서 매듭 있는 부분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는 그런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바늘 매듭을 하는 그 매듭법을 응용한 방법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팩이나 타프에 줄을 달아놓고 쓰시는 분들 계시지만 가볍게 하거나 패킹이 조그맣게 되는 그런 타프 같은 경우에는 줄을 달아놓으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줄을 가서 이제 텐트를 설치하거나 타프를 설치할 때 몇 개 묶게 되는데 좀 높이 매달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하는 매듭법입니다. 이 매듭법 역시 처음에 바늘을 매듭하는 그 방법을 응용한 방법이에요. 네, 타프의 끝에 고리가 있다고 칩시다. 이걸 고리라고 칩시다. 네, 이렇게 빼서요. 네, 이렇게 두 가닥이 됐죠? 네, 두 번 정도 감아줍니다. 짧은 끈을. 네, 그리고 짧은 끈 끝을 이렇게 해서 이쪽 안쪽에다가 넣어줘요. 그리고 자꾸 당겨줍니다. 네, 당기면 당길수록 점점 더 강하게 조여오기 때문에 매듭은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높이 있는 이 끈을 풀고자 할 때 이쪽만 당겨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당겨주면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타프를 설치할 때 타프 끝에
링에다가 매듭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넣고요. 이걸 돌려서 네, 2바퀴 정도 돌리면 되겠죠. 끈은. 그리고 이쪽 안쪽 위쪽 구멍에다가 넣고 당겨줍니다. 네, 당기면 당길수록 점점 더 여기는 조여오기 때문에 풀리지 않습니다. 끊을 때는, 철수할 때는, 타프를 거둘 때는 당겨줘서 당기면 되죠. 네, 여기까지 바늘 소개랑 바늘에 매는 바늘 기본적인 매듭법, 엄밀하게 따지면 2가지 매듭법을 제가 알려드렸죠. 네, 첫 번째 매듭을 응용한 방법이니까요. 나머지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창고 리뷰 채널도 많이 시청해 주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또 제가 이베이에서 사는 재밌는 아이템 같이 열어보고 뜯어보고 하자고요. 지금 되게 사실은 많이 쌓여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촬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한 편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